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어 가고 있다,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뉴스에서도 개천에서 용이 못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속담에는 이제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으니까 누구라도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란 걸 가지게 되었고요. 또 사람들이 그만큼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열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힘들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돈 많은 집의 자식들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더 많은 투자로 더 우수한 성과를 내서 더 부를 많이 벌게 되는 구조가 되어 간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의 대물림을 소득으로 볼 때보다 자산으로 볼 때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10년 전에 피케티가 이제 이야기했던 21세기 자본의 내용과 많이 흡사한데요. 21세기 자본에서는 노동의 소득이 자산의 소득보다 작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거지 우리가 노동을 해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한은에서 이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이란 이야기를 했었어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역 간의 이동이 왜 중요한지, 세대 간의 경제력이 어떻게 대물림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지역 간의 이동인데요. 지역 간의 이동에서 출생 거주지 간의 소득 격차, 이주에 따른 소득 개선이라고 봤을 때 비수도권 지역에서 출생하고 거주한 사람들과 수도권에서 출생하고 거주한 사람들의 소득 격차를 비교해 보면, 70년대생들끼리 비교를 해보면 47.8, 47.6으로 비슷한, 비수도권에서는 47.8, 수도권에서는 47.6으로 되게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생으로 넘어가면 이 비수도권의 출생 및 거주 지역의 사람들의 소득 백분위가 46.6이 되고요. 수도권 출생 및 거주는 47.8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 출생하고 거주한 사람들은 소득 백분위가 뒤로 밀리게 되었고요. 수도권에서 출생하고 거주한 사람들은 소득 분위가 앞으로 당겨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었고 비수도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해 보면, 어, 부모들이 이제 이주를 하든 이주를 하지 않든 그 소득 백분위가 비슷한데, 그 자녀들은 이주를 했을 때와 이주를 하지 않았을 때 소득 격차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이주에는 어떤 이주가 있냐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 혹은 수도권 내에서 수도권 내로 이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주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보면 부모 세대들은 사실 이주를 하든 이주를 하지 않았던 47.8, 48.4에서 비슷한 모습인데, 지금 자녀들은 이주를 하지 않으면 45.1로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소득 순위가 뒤로 밀리는 효과가 있고요. 이주를 했을 때는 54.9로 소득 순위가 앞으로 당겨지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룹에 속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를 하는데 수도권으로 이주를 하는지, 그러면 그 지역의 거점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뭐 청송이나 영양 같은 곳에서 영양군에서 대구로 이전을 하는 것과 서울로 이전하는 것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 과거에는 대구로 이전하는 게 더 효과가 큰 차이는 없지만 더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대구로 이전하는 것보다 무조건 서울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이제 지방의 거점 도시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이 더 나타나게 되고 수도권으로 몰렸을 때 수입이 더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득 대물림인데요. 소득과 자산으로 두 가지를 해서 비교를 했을 때 부모님의 소득 순위가 한 단계 올라가면 자녀의 소득 등수가 0.25등급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완전 대물림되었을 때 1이라고 보면 이 0.25%가 매우 작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자세하게 살펴보면 71년생에서 80년생 사이에선 0.11로 나타나는데 이게 81년생에서 90년생으로 보면 0.32로 더 숫자가 확 커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약 3배 정도 개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게 지금 더 빠르고 가파르게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자산 백분위로 봤을 때는 이게 0.25가 0.38로 바뀌고요. 그 71년생에서 80년생은 0.28, 81년생에서 90년생은 0.42로 숫자가 더 커졌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란 부분에 있어서 소득보다는 자산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득은 개인이 버는 돈인 거잖아요. 그 소득이란 걸 봤을 때는 이제 소득은 조금 플로우의 개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능력과 연봉 간의 뭐 상관관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그 능력이 좋으려면 어쨌든 교육 수준이 높아야 될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이란 게 좋아야 될 거고요. 또 스펙도 많이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부모님의 소득 간의 격차로 인해서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많이 변화하게 되고요. 내가 받은 그 교육의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소득 백분위가 조금 이제 달라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자산은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자산도 포함이 될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상속이란 게 포함이 되니까 부모님에게서 받는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백분위가 저는 소득 백분위보다는 무조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치가 71년생에서 80년생 사이와 81년생에서 90년생 사이가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격차가 커지는 게 만약에 90년대에서 2000년대생이 포함이 되면 얼마나 더 커질지에 대한 우려도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점 양극화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양극화가 되었을 때 중산층이 소위 말해서 중산층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우려가 저는 분명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청년 세대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유가 되게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요 최근에 1인 가구를 선호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결혼을 뒤로 미루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라고도 보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의 집값이거든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결혼을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굳이 어렵게 서울에 가서 살아야 하느냐?
왜 어렵게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이 아니면 가난에 대물림이 될 확률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가난의 대물림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본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울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로 향했을 때 이제 과거보다 그 가난의 대물림의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서울로 향하더라도.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혹은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점점 힘들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이제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뭐 예전엔 3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5포 세대 이제 뭐 다포 세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심지어 이제 M4 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삶에서 많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가라고 생각하면 이건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경제를 처음 다룰 때 보면 우리가 수요에도 필수 수요와 욕구 수요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욕구 수요보다 필수 수요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먼저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의식주라고 봤을 때, 이 의식주에서 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연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할 수 있고, 결혼해야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건 현재 사회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경제에 정책들이 잘못 만들어졌고 그 경제 정책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